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하스퍼와 레인저스 FC 간의 2024-25 시즌 UEFA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가 상대한 레인저스 FC는 셀틱과 함께 스코티시 프리미어십을 지배하는 스코틀랜드의 양대 산맥 클럽으로서 레인저스 FC는 역시 국내 리그에서는 적수가 없는 메이저 클럽이기 때문에 최근 8경기 동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클럽이고, 올 시즌 유로파 리그에서도 토트넘 하스퍼와 같은 3승 1무 1패의 호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 이번 경기는 레인저스의 아이브록스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경기인 만큼 토트넘 하스퍼에게도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수 있는 매치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토트넘 하스퍼가 선수단 시장가치 평가액이 레인저스보다 무려 10배나 높은 양팀 간의 전력 차이는 사실상 엄청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토트넘 하스퍼가 충분히 잡을 수 있고 잡아야만 하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토트넘으로서는 최근 손흥민 선수도 부상 문제로 고생을 하면서 이제 막 복귀전을 치렀지만 히샬리송, 미키 반더벤, 크리스티안 로메로 등 선수들의 부상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으로서는 이번 경기에 나설 스쿼드를 짜는 일이 상당히 머리 아픈 작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 페드로 포로, 라두 드라구신, 아치 그레이, 데스티니 요도기, 로드리고 벤탄쿠르, 이브 비스마, 제임스 메디슨, 브레넌 존슨, 티모 베르너, 손흥민 선수까지 확실히 토트넘 하스퍼는 탈락을 걱정할 수준의 성적은 결코 아니지만 리그 페이지 8위 안에 들어야 플레이오프라는 추가적인 경기를 치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평소 유로파리그 경기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라인업을 꺼내 들면서 레인저스를 상대했고, 토트넘 하스퍼의 캡틴 손흥민 선수는 오랜만에 원톱 포지션에서 출격을 하면서 직접 득점을 노리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레인저스 FC 역시 올 시즌 프리미어십과 유로파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주축 선수들을 그대로 기용하면서 오늘 토트넘 하스퍼와의 경기에 나섰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는 레인저스 FC를 상대로 원정에서 펼쳐지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엄청난 전력 차이를 통해 시작부터 레인저스를 상대로 지배하는 경기를 펼쳤고, 전반전 볼점유율 수치가 6대4에 가까울 정도로 토트넘 하스퍼가 우세한 스탯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하스퍼는 전반전 극초반에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레인저스를 밀어붙이면서 찬스들을 만들어냈는데, 전반전 8분 손흥민 선수가 갑자기 메시 빙의한 폭풍 드리블로 레인저스 수비 3-4명 사이에서 벗어난 뒤 티모 베르너 선수에게 완벽한 찬스가 발생을 했지만 결정력에 약점이 있는 베르너 선수의 슈팅은 오늘도 골문을 크게 벗어나고 말았고, 전반전 12분에는 제임스 메디슨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컷백 패스를 내준 것을 손흥민 선수가 유효슈팅으로 가져갔지만 아쉽게도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하스퍼는 이번 경기에서 우세한 볼 소유권을 가지고 라인을 올릴 때마다 레인저스의 강력한 전방 압박과 역습에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질적인 찬스 자체는 오히려 레인저스가 토트넘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갈 정도였는데, 레인저스 또한 사실 공격을 전개하는 능력은 크게 나쁘지 않았지만 마지막 결정적인 패스나 슈팅에서 미스를 내는 등 선수들의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전반전 25분에는 제프테 선수의 대지를 가르는 크로스가 나왔지만 공격수들의 발에 걸리지 않으면서 찬스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원톱으로 출전한 손흥민 선수의 이번 경기에서의 움직임은 전형적인 원톱 스트라이커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손흥민 선수는 기본적으로는 최전방 중앙에 위치를 해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측면이나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토트넘 하스퍼의 볼 흐름에 관여를 했고,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수비에도 가담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쓰임새 자체는 정통 센터포드라기보다는 3톱 스위칭 혹은 제로톱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토트넘 하스퍼는 손흥민 선수가 원톱 포지션에서 자리를 비울 경우 다른 선수가 중앙으로 침투를 해서 자리를 채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외곽 지역으로 한 번씩 벌려주는 손흥민 선수가 찬스를 잡을 만한 상황도 꽤나 있었지만 이러한 토트넘 하스퍼의 스위칭 플레이는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전반전 15분 손흥민 선수는 사이드 쪽으로 벌리는 움직임으로 수비수의 마크를 따돌린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제임스 메디슨 선수가 슈팅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패스가 전달되지 못했고, 이에 손흥민 선수는 메디슨 선수에게 약간 따지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손흥민 선수는 왼쪽으로 이동해서 페드로 포로 선수에게 패스를 요청했지만 페드로 포로 선수가 전방으로 볼을 전개하려다 턴오버를 범하는 등 토트넘 하스퍼의 공격 스위칭은 사실상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전반전 39분에는 브레넌 존슨 선수가 중앙으로 침투해 티모 베르너 선수의 크로스를 받아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지만 브레넌 존슨 선수는 마무리를 해내지 못했고, 전반전 막판에는 레인저스에게 또다시 찬스를 내줬지만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가 간신히 위기를 넘기는 등 결국 토트넘 하스퍼는 레인저스와의 이번 경기 전반전을 정말 치욕적인 경기력과 함께 0대0의 스코어로 마치는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에서 후반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하스퍼의 이러한 좋지 못한 경기력은 당연히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BBC 해설위원들조차도 좋은 평가를 남기기가 어려웠는데,
BBC에서는 이번 경기 전반전 토트넘의 경기력에 대해 토트넘 하스퍼와 레인저스는 아직 득점을 터뜨리진 않았지만 레인저스의 정말 강력한 퍼포먼스였다. 레인저스 입장에서 실망스러운 점은 리드를 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스퍼스는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에너지도 없고 열정도 없고 위협도 없다. 레인저스는 볼 점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하스퍼보다 상대편 진영에서 더 많은 패스를 성공했고 파이널 서드 지역보다 더 많은 패스를 했다 라면서 토트넘 하스퍼가 레인저스보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이지 못했다고 대놓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는데요. 이에 토트넘 하스퍼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반전 초반부터 대한 쿠르셉스키 선수를 투입시킨 뒤 추가로 3명을 더 교체시키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변화를 가져갔는데 오히려 토트넘 하스퍼는 후반전 1분 만에 토트넘의 뒷공간을 후벼판 이가마네 선수가 선제골을 터뜨렸고 토트넘으로서는 정말로 이번 경기를 질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급해진 토트넘은 53분 브레너 존슨 선수가 터무니없는 슈팅으로 찬스를 날려버리는 등 선수들이 조급한 모습을 보였는데 토트넘 하스퍼는 결국 74분 교체 투입된 도미닉 솔랑키, 디안 쿠르셉스키 두 명의 선수가 2대1 패스를 통해 쿠르셉스키 선수의 왼발 득점을 합작해냈고 토트넘 하스퍼로서는 일단 패배할 수도 있었던 이번 경기를 동점까지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하스퍼로서는 역전을 노리긴커녕 레인저스의 막판 강력한 압박에 실점 위기 상황에 빠지면서 후반 막판 흐름도 레인저스에게 내줬는데 또다시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가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결정적인 선방 쇼로 동점 스코어를 지켜냈고 결국 토트넘 하스퍼는 레인저스와의 이번 경기를 1대1 무승부로 마무리하게 되었고 이번 경기 무승부를 통해 유로파리그 9위 자리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원톱 스트라이커로 출전을 해 물론 스위칭을 하면서 뛰긴 했지만 어쨌든 중앙에서 수비수들에게 둘러싸이는 상황과 시간이 가장 길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특유의 흔드는 플레이나 강력한 슈팅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수비수들에게 둘러싸인 손흥민 선수는 볼 경합에서 거의 패배하는 스탯을 찍으면서 레인저스 FC와의 이번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경기를 6점대 평점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토트넘 하스퍼로서는 가뜩이나 얇은 스쿼트 뎁스에 부상까지 겹치면서 정상적으로 일정을 소화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까지 고려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부분에서 정말 최악의 결과를 얻은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이번 경기는 토트넘 하스퍼의 얇은 스쿼트 뎁스의 한계를 봤던 너무나도 안타까운 내용의 경기였는데요.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를 하려면 결국 출전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두톤 스쿼드 뎁스가 필수적이며 겨울 이적 시장에서 반드시 2명 정도는 영입을 성사시켜야만 남은 시즌에 기대를 걸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